이 초라한 자루에서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순백의 고양이 한 마리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된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다. 그녀는 자신들을 젤리클 고양이라고 주제넘게 자칭하는 기괴한 고양이들로 이루어진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는 무리에게 즉시 포유된다. 이 꼴불견 집단에는 먼코스트랩이라는 오만한 허풍쟁이, 미스터 펠리스라고 불리는 경련하는 마술사, 그리고 스킨블샹크스로 알려진 탭댄스 추는 광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고는 젤리클 고양이들을 위한 젤리클 노래라는 제목으로 음악을 빙자한 험담을 시작하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지독하게 괴로운 5분짜리 고문이다. 이것은 젤리클이라는 정체불명의 헛소리를 한바탕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며 그 용어는 실체도 없는 공허한 단어다. 자기도취적인 노래가 마침내 끝나자 그들은 큰 자선이라도 베푸는 양 그녀의 이름을 물어본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이 빅토리아라고 밝히자 이 오만방자한 한물간 것들은 즉시 그 이름을 들먹이며 그녀를 비웃어댄다. 그러고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닥달하는데, 빅토리아라는 이름은 그들만의 역겨운 친목효에게는 너무 흔해 빠졌기 때문일 테지. 극단의 해설가 나부랭이인 멍코스트랩은 이어서 또 다른 노래 고양이의 이름 짓기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 가짜는 작품은 모든 존경할 만한 고양이들은 세 개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길고 지루하게 설파하는데,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발상이다. 그따위 무의미한 정보를 늘어놓은 뒤 그들은 바로 그날 저녁에 열리는 젤리클 모임에 빅토리아를 초대한다. 그럴 수밖에. 그녀는 그들이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을 턱이 없는데, 애초에 이 모든 상황이 개연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결국 먼코스트랩은 또 다른 노래인 젤리클 무도회로에 초대해서 이 모든 걸 재차 설명해야 하는 신세가 된다. 그는 무리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교리를 밝히는데, 그 정체는 바로 거창하게 포장된 재롱잔치다. 듀터로노미라는 이름의 원로 고양이가 매년 나타나 한 마리의 고양이를 헤비사이드 레이어라는 목적지로 올려보낸다. 이 헤비사이드 레이어로의 여행은 선택받은 자에게 새로운 삶을 하사한다고들 하는데, 구원을 들먹이는 게 꼭 이단 종교의 감언이설 같아. 이 지구의 상은 젤리클의 선택이라고 불리는데, 결국 족장의 간택을 받는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꾸민 것에 불과하다. 이 해괴한 행사를 용감하게 헤쳐나가를 애쓰는 빅토리아는 이 광기 속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정신으로 질문을 던진다. 바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경쟁하는지 말이다. 먼코스트랩은 그들이 자신의 자격을 입증하려면 그저 자기 인생사를 노래로 읊으면 된다고 그녀에게 알려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첫 번째 경쟁자인 제니아니닷을 소개하기 위해 그녀를 어떤 집안으로 떠민다. 이 나태한 얼룩고양이는 대낮에는 꾸벅꾸벅 조는 게 전부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 늙은 건비 고양이에서는 밤이 되면 그녀가 쥐와 바퀴벌레를 다스리는 광기 어린 감시자가 된다고 떠들어댄다. 그녀는 그놈들에게 자비를 시키고 합창단까지 결성하도록 강제하는데, 이건 정신 나간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녀가 새 인생을 갈망하는 유일한 명분은 고작 따분하다는 것뿐이니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변명이다. 그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채 소화하기도 전에 다음 도전자 럼텀터거가 열차 탈선 사고라도 난 듯한 품위로 등장한다. 그는 자신이 암고양이들에게 내려진 신의 축복이라 굳게 믿는 나르시시즘에 절은 사내놈이다. 다른 모든 고양이들은 즉시 넋이 나가 그의 반항아 행세를 치켜세우기 위해 럼텀터거를 연호한다. 그가 벌이는 위대한 반항이란 무리 전체를 우유 바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부들은 양아치 떼처럼 무단으로 쳐들어가 우유나 훔쳐 마시는 짓거리를 벌인다. 아무래도 젤리클의 세계에서는 이게 바로 쿨함의 극치인가 보다. 그의 자기과시적인 발라드가 끝나고 우유가 동난 후 정말 남로하기 짝이 없는 그리자벨라라는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 불쌍한 년은 추레하고 지식여졌으며 마치 10년은 좋기 진창을 뒹군 몰골이다. 그리자벨라는 무리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다른 젤리클 고양이들은 고등학생 실새끼들 마냥 매정하게 그녀를 따돌린다. 그들은 그리자벨라, 글래머 고양이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들춰 망신을 주려는 추잡한 노래 쪼가리다. 그들은 그녀가 한때 잘 나갔지만 사악한 씨발로 마카비티와 놀아나려고 부족을 등졌다고 까발린다. 이제 그녀에게는 영원한 좆같은 낙인이 찍혔고, 이 위선자 고양이놈들은 잠시도 그 사실을 잊게 내버려두지 않을 작정이다. 이 가소로운 재판이 벌어지는 동안 진짜 악당인 마카비티는 그 혼란을 자신의 개수작을 위해 이용해 먹는다. 그는 조용히 제니아니닷을 감언이설로 무리에서 유인해낸다. 그런 다음 연극적인 연기 한 줄기를 피워 올리며 그는 건비 고양이를 씨발 허공으로 날려버린다. 경쟁자 한 명이 증발했지만 이 등신 같은 고양이들 중 눈치채는 놈 하나 없다. 다음으로 느릿느릿 모습을 드러내는 경쟁자는 중산모를 쓴 거구의 고양이 버스터 포존스다.
그의 캐릭터 전체가 비대하고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참으로 고상하시다. 그는 자신의 노래인 버스터퍼 존스 동네의 고양이를 부르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탐하는 자신의 식탐을 예찬하는 노래다. 대체 어떤 뒤틀린 논리인지는 몰라도 이것이 신비로운 환생 경쟁의 삶과 자격으로 인정된다? 아니나 다를까 마카비티가 나타나 더 많은 음식에 대한 약속으로 그 식탐에 눈이 먼 고양이를 꿰어낸다. 뇌가 위장에 처박힌 게 분명한 버스터퍼는 그 빤한 수작에 넘어가 거대한 활송장치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그는 템스강의 녹슨 바지선에 추락하는데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는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카비티에게 부당하게 납치된 첫 희생양인 제니아니닷 옆에 묶인 자신을 발견한다. 그들의 포획자는 캡틴 그라울타이거라는 지저분한 행색의 고영이로 이 사태에 뜬금없이 유치찬란한 해적 컨셉을 더 씌운다. 육지로 돌아와서 남아있던 젤리클 고양이들은 마카비티를 보자마자 바퀴벌레처럼 흩어진다. 그 결과로 생긴 혼돈 속에서 가엾은 빅토리아는 또다시 본대에서 낙오된다. 그녀는 그러다 멍고제리와 럼플티저라는 좀도둑 고양이 듀오와 우연히 마주친다. 이 한 쌍의 쓰레기들은 즉시 자신들의 주제가인 멍고제리와 럼플티저를 기습적으로 불러제낀다. 노래의 내용은 사실상 부잣집에 숨어들어 저지른 온갖 좀도둑질에 대한 시시콜콜한 자백이다. 순진에 빠진 빅토리아는 어리석게도 그들의 좀도둑질과 기물 파손의 향연에 동참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사고를 치며 집기를 부수다가 필연적으로 꽃병을 넘어뜨리고 개를 분노하게 한다. 그 좆도 모르는 전문가 한 쌍은 즉시 빅토리아를 내팽개치고 그녀가 혼자서 성난 개를 상대하도록 남겨둔다. 가능한 마지막 순간에 빅토리아에게 흑심이 있는 게 분명한 미스터 미스토펠리스가 짠하고 나타난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며 구세주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사방을 헤맸다고 너스레를 떤다. 그는 자신의 하찮은 마법을 부려 그녀가 탈출하도록 돕는데 드디어 쓸모있는 짓을 한 번 한 셈이다. 두 사람은 본행사가 한층 더 요란해지기 직전에 가까스로 다시 무리에 합류한다. 멍코스트랩은 오라게타를 쓴 또 다른 역사 강의인 늙은 듀터로노미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 곡조는 그들 부족의 원로 지도자에 대한 찬가인데 그는 여러 생을 살았고 사실상 고양이의 신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타이밍 좋게도 거대한 모피코트를 걸친 주디 덴치가 연기하는 늙은 듀터로노미 자신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는 노래에 합류하여 이 소둥의 여왕 폐하라도 납신 듯한 위엄을 더한다. 그녀의 도착은 마침내 메인 이벤트인 젤리클 무도회 자체를 위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고양이들은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기 위해 허름한 극장으로 행진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길고 난해하며 뚜렷한 목적도 없는 정신만 사나운 군모 장면이다. 이 무의미한 장관이 펼쳐지는 동안 가련한 그리자벨라는 비상계단에서 넋을 잃은 채 지켜본다. 측은지심이란 걸 아는 유일한 고양이인 빅토리아는 그녀를 보고 위로하러 밖으로 나간다. 그녀는 아름다운 유령들이라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기억이란 것이 아주 쓸모없는 것만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갸륵한 마음이긴 하나 빈털터리 외톨이 신세인 그리자벨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좆도 쓸모가 없다. 늙은 듀터로노미는 이 자그마한 동정심의 발현을 멀리서 지켜본다. 그녀는 빅토리아에게 그녀의 공감 능력이 바로 진정한 젤리클의 자질임을 의미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쇼는 계속되어야 하니 다음 경쟁자인 극장 고양이 거스가 소개된다. 이안 맥켈런이 연기하는 이 노망난 고양이는 너무 늙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다. 그는 자신의 노예 극장 고양이 거스를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며 유명 배우였다는 자신의 소위 왕년을 회상한다. 그것은 그가 젊었을 때 어떻게 우연히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길고 지루한 신세 타령이다. 지독한 연극 오타쿠인 미스터 미스토펠리스는 광팬처럼 환호하며 공연의 마법 같은 감각을 더한다. 그의 노래가 끝난 후 팬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거스에게 다가가 사인을 요청한다. 당연히 그것은 또 다른 어설픈 변장을 한 교활한 마카비티다. 그는 또 한 명의 경쟁자를 낚아채는데 씨발 그 늙은 고양이를 낚아채는 데는 식은 죽 먹기다. 이벤트는 자칭 철도 고양이라는 스킨불쉥트스와 함께 계속된다. 그는 자기가 만들었다고 우기는 철길 위에서 탭댄스를 추며 자신의 곡 스킨불샹크스 철도 고양이를 공연한다. 그의 노래 전체는 자신이야말로 철도 시스템 전체가 정시운행되도록 만드는 숨은 지배자라는 선언문이다. 그것은 고양이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그리고 앞선 다른 모든 고양이들과 똑같이 그는 노래가 끝나자마자 마카비티에 의해 망각의 저편으로 날아간다. 경쟁자가 거의 씨가 마르자 마카비티의 계획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봄발루리나라는 요염한 고양이가 갑자기 무대 위에 걸린 초승달 위로 올라간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남아있는 젤리클 고양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캣잎을 퍼붓기 시작한다. 부족 전체가 약에 취해 흐리멍덩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뻗어버린다. 그러자 봄발루리나는 마카비티를 열창하는데 이는 자신의 보스가 스코틀랜드 야드조차 쩔쩔매게 만든 범죄의 거물임을 설명하는 악당을 위한 송가다. 그녀가 그의 긴 범죄 목록을 줄줄 읊는 동안 저 배신자 씨발 새끼들인 멍고제리와 럼플티저는 다른 고양이들이 정신 못 차리도록 거둔다. 모두가 약에 취하거나 납치된 상태에서 마카비티는 마침내 의기양양하게 등장한다. 그는 늙은 듀터러노미에게 오만하게 다가가 남은 빌어먹을 후보는 자기 자신뿐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자신의 씨발 경쟁자 놈들을 계획적으로 모조리 제거했으니 젤리클의 성패구로 자신을 뽑으라고 요구한다. 늙은 듀터러노미는 드디어 빌어먹을 깡다구를 제대로 보여주며 그에게 단칼에 족가라고 응수한다. 분노로 발작하며 마카비트는 그녀를 존재 자체에서 지워버리고 이 개판의 심판을 납치한다. 그는 그녀를 템스강에 있는 자신의 감옥선으로 순간이동시키는데 그곳에는 다른 모든 납치된 고양이들이 묶여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떤 삼류 해적쇼의 진부한 장면처럼 늙은 고양이에게 널빤지 위를 걷도록 강요하기 시작한다. 극장에 남겨진 젤리클 고양이들은 이제 완전히 좆된 상황에 처했다. 이 고양이들은 마카비티로부터 그들의 지도자를 어떻게 구출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완전한 무능 상태다. 이 모든 사태를 혼자 짊어지게 된 빅토리아는 미스터 미스토펠리스에게로 향해 마법을 좀 부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쫄아서는 자신의 마법이 그렇게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고 징징댄다. 그는 미스터 미스토펠리스라는 자신의 노래를 시작하며 늙은 듀터러노미를 마법으로 다시 데려오려는 시도에 처참하게 실패한다. 그것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마법적 무능적의 절정을 보여주는 한심한 쇼다. 그가 쩔쩔매는 것을 본 다른 고양이들은 그의 자신감을 북돋아 성공시키기 위해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다. 명백히 우정과 노래의 힘이 만병통치약이었던 모양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응원이 마침내 그에게 필요한 자극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번에 영광스러운 마법의 위협이랍시고 그는 성공적으로 늙은 듀터러노미를 극장으로 다시 순간이동시킨다. 한편 배에 있던 다른 포로 젤리클 고양이들은 마침내 정신을 차린다. 그들은 감시자들을 제압하고 두들겨 팬 뒤 그 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모든 행사가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그리자벨라가 인정을 얻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다시 나타난다. 분명히 여전히 편견에 찌든 몇몇 고양이들이 또다시 그녀에게 으르렁대며 못살게 굴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빅토리아가 나서서 단호하게 그리자벨라에게 이리 오라고 말한다. 마침내 노래할 기회를 얻은 그리자벨라는 자신의 모든 비탄을 메모리라는 노래에 토해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송두리째 좆됐는지 그리고 그녀의 영광스러웠던 시절이 어떻게 낭비되었는지에 대해 처절하고 필사적인 힘으로 노래한다. 그것은 이 무지몽매한 고양이들의 돌대가리를 마침내 깨부수는 실로 명치를 후려치는 듯한 공연이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진솔함과 그 좆같은 인생에 완전히 압도당한다. 존나게 감동한 늙은 듀터러노미는 공식적으로 그리자벨라를 젤리클의 선택으로 선언한다. 그러자 고양이들은 헤비사이드 네이어로의 여정을 부르며 그녀의 승천을 축하하기 시작한다. 그리자벨라는 천국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대하고 번쩍이는 샹들리에 위에 올라선다.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순간에 그 샹들리에는 열기구로 변한다. 그녀는 새벽 하늘을 향해 평온하게 떠오르며 출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질긴 악당 마카비티는 그녀의 승리를 막기 위해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를 한다. 그 병신은 지붕에서 뛰어내려 풍선에서 늘어진 밧줄을 잡는다. 그는 올라가려 하지만 그의 마법은 그를 배신하고 악당은 까마득히 추락하여 아마도 즉사한다. 그 악당이 마침내 영원히 퇴장하자 그리자벨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하늘로의 고요한 여행을 계속한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남은 고양이들은 그녀가 승천을 마치는 것을 지켜본다. 그러자 늙은 듀터러너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관객에게 직접 설교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그녀는 마지막 노래 고양이에게 말 걸기를 부르는데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고양이를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만한 훈계다. 그 해괴한 제4회격 파괴가 끝난 후 미스터 미스터펠리스와 빅토리아는 시선을 교환하고 그녀의 긴 여정은 마침내 막을 내린다. 마지막 순간에 늙은 듀터러노미는 빅토리아에게 그녀가 마침내 시련을 통과했고 이제 진짜 젤리클 고양이가 되었다고 말한다. 영화는 그리자벨라가 천상으로 쏘아 올려지면서 이 모든 고난에서 마침내 해방되는 것으로 끝난다.